가상지명이고요. 단편소설이고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왜냐? 70년대에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로형 소설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행길 스타일의 소설입니다 라고 하는데, 중심 인물이 한 곳에 자리 붙여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형 소설에서는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삼포 가는 길에서의 이 길은 70년대에 소외된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을 주고 사는 연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정서가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로형 소설 중에서도요, 출발해서 끝날 때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그걸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가면 그냥 쭉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다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아까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고 둘이 이렇게 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로드무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적이고요. 현실 비판적입니다. 무엇을? 소외당한 사람들 왜 그렇게 가만 내비둡니까? 왜 자연 파괴하면서 그렇게 개발만 합니까? 이런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설명할게요. 누가,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요? 작품 바깥에 있지. 작품 바깥에서 뭐 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알아. 모든 것에 뭐 들어가는데요? 인물의 심리. 사람 속마음 알면 다 아는 거지. 밑에 제재는요,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줄거리 부분은 조금 이따 읽을 시간 1분 드릴 거예요. 밑에 살펴봅시다.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길지가 않아. 간결한 문장.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대화와 행동 묘사라는 것 자체가 간접 제시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놔도 되고요. 여행길 소설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인물 3명이 걸어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 다음,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을 처리합니다. 과연 어떤가? 그건 실제로 보면 알 테고. 다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애환과 연대감, 서로 연민의 정을 느낄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몇 군데다가 밑줄 그어봅시다. 급속도로 산업화가 지속된 70년대. 산업화가 지속된 70년대. 고향을 떠난 하층민의 삶과 애환을 그린 여로형 소설이다. 공사판에서 도망친 인부 영달이 밥값 떼어먹고 그의 길동무가 되어준 정씨, 전과자야.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친,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라는 여자, 함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기반을 바탕당한 당대민중의 모습과 연대를 그리고 있다. 정씨는 이제 더 이상 공사판에 떠돌이로 다니면서 못 살겠어. 나 그냥 고향 갈 거야. 거기가 삼포거든. 그냥 조만한 어촌 마을이야. 거기에 가서 그냥 굶어 죽지 않게 조만한 농사나 지으면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했는데, 고향이 개발로 사라져버린 현실, 돌아갈 곳차 사라진 이들의 고된 현실을 암시합니다. 그 이전까지 영다리하고 정씨는 조금 처지가 달라. 영다리는 완전 정말 돌아다니는 하층민이고 떠돌이고, 정씨는 그래도 가려면 갈 데가 있었었는데 이젠 정씨도 갈 데가 없어. 그런 식으로 이 얘기가 흘러갈 거다. 밑으로 내려와서 황석영 씨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요만큼 구성 천천히 읽어주시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본문 돌아와서 확인할게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 먼저 볼게요. 가난한 하층민들한테 제일 힘든 건 겨울이야. 겨울.
일반적으로 겨울은 하층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계절입니다. 영다리, 정씨, 백화와 같이 떠돌이 하층민에게 겨울은 기댈 곳 없는 처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시기. 왜 하필이면 소설의 배경이 겨울이냐? 당시 산업화 사회에서 도시된 소외된 이들의 힘든 현실과 애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게 지내는구나 겨울에. 밑에서 요거는 읽으면서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산보 가는 길, 아까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내신 시험 문제 나온 학교 하나 있습니다.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중심인물,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즉, 영다리의 삶 자체는 안정되어 있지 않아 불안해, 삶 자체가.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 밀린 밥값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도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납니다. 처음엔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 떠돌이라는 것을 알면서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 사이에 무엇이 이들 사이에 연대감이 점차 증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돼요. 전개.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이고 사위, 동서남북은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다. 여기까지 끊고 배경묘사. 배경묘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뭐예요? 계절을 나타내고요. 초저녁이 분명합니다. 시간도 전해주고요. 그런데 어두워질 것 같아 너무너무 고요해. 어둡고 적막해. 마치 뭐처럼 이 등장인물의 처지와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눈이 내린다라고 하면서 계절적 배경 대놓고 이야기하고요. 겨울이라는 시간 자체가 떠돌이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다 라는 건 이미 나타나 있는 내용이었었지. 정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고통의 바다 아닌가 정씨는 생각합니다. 감옥도 고해고 세상, 인생도 고해다. 1970년대 하층민의 고단한 삶. 정씨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고통 그 자체다. 어서 오십시오. 이라고. 68페이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 쬐고 있는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정씨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둘러 길을 떠나자.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불 끄고 가는 거지. 여기에서의 그들은 누구예요? 그냥 이름 나온 김에 써봅시다. 영다리, 정씨, 백화. 산천은 점점 희미하게 어두워졌어요. 요렇게 아래로 화살표. 요 정도면 하강적 이미지. 겨울에 밤이 되고 있어. 점점 더 추워지겠지. 설상가상. 새들은 이리저리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와, 미치겠네. 새들도 어때? 짐승인데 갈 데가 있어. 짐승도 집이 있는데 누구?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라고 후려쳐서 쓸게요. 새들은 갈 데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은 갈 데 집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등장인물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이 나타나 있다.
깃을, 여기에서의 깃은 보금자리예요. 소녀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영달대사. 그래, 이제 어떡할 셈이오? 술집에서 도망쳐서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요렇게 집에 가면서 말 그대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좀 정이 들었어. 걱정스러워 하기서 물어보는 거겠지. 백화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말했다. 정씨가 말했다. 헤헤, 시집 가야지 뭐. 그랬더니 백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 조용히 틀어박혀서 집에 농사나 거들죠. 동생들이 많아요. 아, 이 여자 술집에서 일한 이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구나 짐작해 보는 거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끊었다. 그렇지 않나? 사람들 살아가는 사이에 어떻게 친해지려면 일단 안녕 인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먹을 거 나눠주면 진짜 친해지는 거겠지. 그러한 과정을 조금씩 겪어갈 거예요. 어디서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다른 색으로 체크. 갈 곳 없는 인물들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요 정도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어두운 혹은 불확실한, 어둡고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졌습니다. 아!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습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서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엄었다. 오, 어떡해. 영다리의 인간적인 모습,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요거지. 뭐라고? 고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심화하는 사건이 되겠지.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아우, 무겁죠. 백화가 이야기를 했죠. 저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어머, 날씬해. 몸 관리 잘했어가 아니라 잘 먹지 못해서 정말 앞에 나오는데 조만한 여자야. 이렇게.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야위였었던 것.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다. 백화 불쌍하니까. 치근함 때문에. 너무 꼴보기 싫은 앤데 내가 업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불편하기도 하고 무겁고 짜증도 나겠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 영달이 백화 지금 조금 요만큼 좋아해. 요 상황. 이미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이전에 옥자가 생각나서 눈물이 화끈했다. 예전에 과거에 사랑했었던 여자예요. 둘이 동거에서 살았던, 영다리가 동거에서 살았던 여자야. 근데 같이 사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잠깐만 따로 살다가 돈 모으면 다시 합치자라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하던 옛날 여자야.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아우,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네. 대개 근수가 고기 한 근, 두 근, 세 근 할 때 당신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그러오.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무겁지 않다 얘기해 주는 거겠지. 요것도 어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지. 밑으로 내려오죠. 등장인물의 상황. 영다리는요, 막노동자고요. 표현은 거칠지만 따뜻한 마음씨. 정씨는 아까 전과자라 그랬죠? 교도소에서 추록한 후 막노동하다가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려 하고 있다. 백화는 어린 나이에 술집 잡부가 되어 산전수전 다 겪었고 술집에서 도망쳐 나와 고향 가고 있고 인정이 많고 이래요. 요거 앞에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영다리하고 정씨하고 이제 걸어서 기차 타러 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술집 같은데 요렇게 잠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야기해. 어이, 총각들 어디로 가는겨? 물어봐. 예, 요쪽 해가지고 요렇게 갈 건데.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생긴 계집애 하나가 있는데 우리 술집에서 일하는 애거든. 잡아다 주면은 내가 돈 좀 드릴게.
아, 그래요? 뭐 어떻게 데려만 오면 됩니까? 그럼 데려만 오면 되지. 진짜 데려다 줄 거야? 네, 그럼요. 그 정도는 해드리지. 그러면 여기에 와서 잠깐 밥 좀 먹고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해서 영다리하고 정씨하고 이렇게 가다가 백화를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러면 잡아다가 갖다 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딱 봐도 너무 처지가 안타깝거든. 어디 가나 고향 가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정씨의 말에 나타난 현실인식 빨간색 별표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 다 고해 고통의 바다가 아닌가. 인생 자체가 하층민 뜨내기 노동자에겐 인생 자체가 감옥 같은 거다. 70년대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백화와 영다리 간의 유대감을 형성. 백화 업어주고 있죠. 백화 가벼워 힘들게 살았구나. 백화 업어도 불편하지가 않아. 연민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다음 절정 부분입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소설에서의 절정 부분에는 뭐예요? 따지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들은 7시쯤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치 장이 섰는데도 파장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사람들 많아. 전 부치는 냄새, 고기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었다.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군.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여전히 영다리가 부축하고 있죠.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 백화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가 있어? 여기 있으면 백화는 전 기차 요쪽 길로 타고 가는 거고 정씨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는 기차 자체가 달라. 같은 데 가다가 너 먼저 내리고 난 나중에 내리고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타는 기차가 달라.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여비, 차비는 있어? 군용차 얻어 사정해서 얻어 타고 가면 돼요. 열차 탈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비는 있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용차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걸 간접 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질문이나 발화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의사 전달은 되는 것. 그런 게 간접 발화 이런 거지. 덥지 않니? 네, 제가 창문 좀 열게요. 이런 게 간접 발화지. 버스에서 나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앞에 길을 막고 있어. 좀 내립시다. 청유형 같이 손잡고 내리자가 아니라 나 내릴 거니까 비켜 이거잖아. 발화의 표현과 내용이 다른 걸 간접 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왜 하냐고요? 요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니은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말하기 방식 찾기, 그러니까 돌려 말하기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장터 모퉁이에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 먹었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떡 시루떡. 첫 번째는 바람떡. 바람떡 너무 맛있어요. 좋지 않아?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에게 건넸다. 차비도 없는 여자애가 자기 먹을 떡을 누구한테 나눠준다? 엄청 좋아하는 거야. 영다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백화가 이야기하죠. 더 드세요. 나 업고 왔으니까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이야기를 했다. 이거 완전 그린라이트. 영다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가 일저리를 주산해 드릴게. 같이 갈래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다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백화의 마음. 사실 아무리 멍청이라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지. 영다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호감도 있겠다. 같이 가도 괜찮아. 이렇게.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오,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삼포 정씨의 고향이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커플들이 탄생할 것 같으니까 정씨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너희들이 같이 살게래 이런 느낌.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권유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다. 옆에다가 내적 갈등. 시험 포인트는 또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갈등의 구조가 같은 것 찾기. 혼자서 고민하는 거 그런 소설 있으면 찾으면 됩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닥거렸다. 정씨, 영다리 차비 있어? 아유, 받으시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는 어디든지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저 떠돌이잖아요.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앉은 영화 쪽,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을 했다. 여기 대합실이라는 장소는 사실 중요해요. 대합실은 뭐예요? 기차 타고 갈 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지. 혹은 기차 타고 올 사람 마중 나갈 때 기다리고 있는 장소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 대합실은 어떻게 이 세 사람이 헤어지는 이별의 공간인 거야. 따지면 여기에서의 대합실은 이별의 공간이에요.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또하러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정착하고 살게 될지. 이럴 때 아주 뜨내기, 막노동꾼 신세를 청산해야지. 이 기회에, 인생에 이런 기회 별로 없어. 너 괜찮다는 여자 있으면 만나서 그냥 어떻게든 정착하고 살아. 인생 선배로서의 일종의 조언 같은 거죠.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등장인물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뭐라고? 70년대라고. 고통받던 소외계층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다음 여기에서의 길 첫 번째 확인할게요. 길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정서를 나누는 작품. 이 작품에서의 길은 세 인물이 함께하며 교감하는 공간. 반면에 대합실은 한쪽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이 모이는 공간으로 유랑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하나 더 써드렸죠. 대합실, 유랑하는 삶, and 이별의 공간. 요렇게까지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뭐 또 딱히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그런 느낌은 있어요. 70년대에 아무리 가난해도 한 요 정도는 가난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선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상상의 선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고달팠습니다. 70년대에는. 옆 페이지. 대화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처지. 아유, 군용차 사정하죠. 열차 탈 돈이 없어요. 난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영다리와 달리 정씨는 고향이 있어요. 사실은 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영다리와 다르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 근데 나중 되면, 소설 끝날 때 되면 영다리나 정씨나 똑같은 처지가 돼요. 뭐? 갈 데 없는 처지. 영다리, 일자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죠. 떠돌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등장인물들에 대한 서로의 감정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팥시루떡 누가 누구한테 나눠주지? 백화가 영다리한테 나눠주고 있죠. 정서적 유대감. 영다리에게 떡을 준다. 고마워요. 업어다 줘서 정서적 유대감 느끼고 있다. 라는 것들. 누가 나한테 팥시루떡 먹던 거 나눠주면 나 잠깐 마음 설렐 수도 있어. 바람떡 나눠주면 정말 마음을 반쯤 줄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왜 따라갈까 말까라고 했는데 내 주제에 여자는 무슨 이라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기로 이미 마음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야. 역사 밖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백화는 여기에서 영다리하고 정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화는 저 멀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 둘이 수근수근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지. 내가 아까 영다리한테 그린라이트 날렸는데 어떻게 같이 갈까? 둘이서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지. 그래서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얘기하자. 에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어떤 능력? 살림 차리고 정착할 능력. 정씨가 그래? 그러면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뭐 어쨌든 갈 데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좀 낫겠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아까 그 비상금. 그래서 이야기합시다. 영다리가 이야기하죠. 저 여자 보냅시다. 차비 주고 백화와 함께 가는 걸 포기했죠. 그래서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사고 찐달걀 2개 사서 백화에게 말을 했다. 우리는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쇼 라고 하면서 영다리가 표랑 삼립빵 찐달걀 자기 비상금 털어서 백화 차표랑 먹을 거를 사주고 보내고 있는 거지. 이거는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마음인 거죠. 영다리가 내민 것을 받아든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이 되었다. 고맙고 아쉽고. 그 여자는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했다. 아무도 저와 함께 안 가나요?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삼포로 갑니다. 거기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를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거든요. 백화는 개찰구로 나가다가 돌아왔다.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빨간색 별표.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자신의 본명을 알려준다라는 것, 엄청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랑, 배려인 거지. 옆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이 셋 사이의 연대감이 가장 높아진 부분인데 아쉬워. 헤어져야 되거든.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가고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습니다. 옆에 오른쪽 백화가 정씨와 영다리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힌 까닭은 뭡니까? 정씨와 영다리의 친절이 진심임을 깨닫고 자신도 그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지. 어쩐지 백화라는 이름이 좀 너무 예쁘기는 하더라고. 이렇게. 그렇다고 이 점례가 예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나무 의자. 이제 여기에서의 그들은 누굴까? 정씨하고 영다리지. 나무 기대의 의자에 기대서 1시간씩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이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겨울 자체가 너무 힘든 시간인데 눈이 내리고 있어 시련이 계속될 거군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지만 고난과 시련이 계속, 고난과 시련이 심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폈다. 옛날에는 역 대합실에서 담배 다 피우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최고 어이없는 장소는 어디냐면 애기 낳는 분만실 있지. 분만실 앞에서 남편들 계속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충격적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니 더욱 피곤했다. 영다리가 이야기합니다. 며칠이나 견디나? 정씨가 뭐라고? 아니요, 저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어떤 애들?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술집 여자 주제에 정착 자빠졌네. 아니야. 밑에 설명 보시면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라기보다는 백화에 대한 연민과 미련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착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정씨 뭐 사람 나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겠지. 동의하고 있어요. 정씨가 봤었을 때도 농촌 생활 오래 못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 세상에 사람 일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 시절엔 하루 이틀, 1, 2년 만에 강산 변하는 세상이지. 그냥 그 정도의 뉘앙스가 있어요.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고 옆에서 뭐 딱히 더 볼만한 거 있었을까? 네, 요건 중요하죠. 삼포 나무가 3개 있죠. 살림이 우거져 있다 할 때의 그 살림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 살림이라는 한자어에는 나무가 5개 있어요. 한자를 쓰면 숲이 울창한 물가라는 뜻으로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 산업화 이전에 훼손되지 않은 농어촌. 그러면 등장인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이 삼포는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야지. 정씨의 마음의 고향. 하지만 아까 대합실에서 옆에 노인이 있어. 그냥 사람들한테 말 걸기 좋아하는 노인들 있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슬프다. 삼포마저 개발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정씨는 결국에 고향을 상실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정씨는 누구하고 처지가 똑같아졌어? 영다리하고 처지가 똑같아졌어. 삼포는 산업화로 인해 본 모습을 상실한 고향을 의미하며 마음의 안식처를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유랑민의 운명을 보여준다. 야, 세상 너무하네. 씨. 삼포마저 못 가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거겠죠.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아직 마음의 고향이 있을 나이대는 아닌 것 같아요. 표하고 삼립빵 찐 달걀 누가 누구한테 줬어? 영다리가 백화한테 준 거죠. 백화를 향한 영다리의 마음.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사이의 유대감 이런 거겠지. 영다리가 백화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 옛날에도 그렇게 동거하던 여자 가난 때문에 보냈는데 자신이 더 없어지는 거지. 백화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유 빨간색이었죠. 인간적인 마음에 감동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에휴, 저런 애들 사나흘도 못 견뎌요. 비꼬는 게 아니라 연민과 걱정.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변해가는데 고향을 떠나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씨도 고향 떠난 지 10년 됐거든. 그러면 당연히 변해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얘기지만 저는 삼포 가는 길 보면서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삼포에 땅 좀 사나 썼으면 엄청 부자 됐을 거거든. 왜 그러냐면 리조트가 들었을 거야. 그 작은 마을에 바다에 길을 내면서 땅이다. 너무 세속적이었죠. 결말 갈등이 해소되고 작품 전체가 마무리되는 단계인 거죠. 정씨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펴보더니 노인한테다가 쎄모치고 별표. 정씨와 영다리에게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합니다. 저는 요 정도로 쓸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혹시 허생전 알아요? 허생전? 허생전 보면 허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빌린 돈 변씨한테 갚고 집으로 가는데 변씨가 몰래 뒤를 따라가다가 허름한 집 안에 들어가는 허생을 보고 옆에 우물가에 있는 할머니한테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주절주절 정보를 알려주거든. 허생이 돈을 가지고 어떤 노인을 만나서 사람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라고 했을 때 있었죠 하면서 알려주는 노인이 하나 있었어. 시험 포인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 노인과 이 노인처럼 소설 내의 기능이 같은 사람 찾기. 누구 찾으면 되냐면 중심 인물한테 정보 전달해주는 사람 찾으면 돼.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입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글의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노인 처음 잠깐 나오는 완전 단역인데 주제를 제시해 준다고요? 네, 어디 있냐면 요 대사에 어이구야 요 대사예요.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게 이 소설의 주제 크게 두 가지. 하층민들의 연민 연대 그리고 현대사회 70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이거를 직접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가 황석영 씨의 말을 대신해 주는 거야 이 노인이. 이제 또 위로 올라갈게요. 어디 가쇼? 어디 가쇼?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불도저를 끌고 있대. 중장비 운행하고 있대.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삼포에서요? 아니, 거기 공사 벌릴 때가 됩니까? 고작 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과거 삼포의 모습과 관련된 소재 앞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정씨의 기억 속 과거 삼포의 모습. 고기잡이하고 감자잡이 감자나 캡니다. 정씨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고기잡이하고 감자나 캐는 걸 그냥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몇 년 만에 가는데? 10년. 노인이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이면은 그렇게 변한지 모를 만도 하지. 말도 바로 거기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관광호텔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옛날 사람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야. 맨 천지의 공사판에 장까지 들어섰는데. 그러면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 무엇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요 정도 느낌이 있고 여기가 바다고 이제 여기가 육지야. 그리고 이제 요쪽에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여기가 삼포인 거야.
여기에서 이쪽 마을로 갈 때 보통은 이제 배 타고 갔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길이 나버린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밤배 못 쏘. 오, 사람이 많아지면 변고지. 괴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인 거거든. 체크. 산업화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거 사실은 누구 말이에요? 작가의 생각인 거예요. 작정하다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 소문마저 낯설었다. 어때요? 굉장히 당황했겠지. 실망했겠지.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진짜 나한텐 그런 고향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라면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잘 됐네.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라면서 여기 보세요. 영다리에게 삼포는 단지 일자리를 얻는 공간이다. 정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요 말을, 아예 이 말을 기억해. 영다리와 정씨 사이에 갈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게 틀린 선지로 잘 나와. 이렇게. 정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영다리의 요 대사를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뭐 갈등이 심화된다. 그런 얘기 나오면 틀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다. 왜? 고향을 상실했으니까.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빨간색 체크.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까지는 정씨와 영다리는 같으면서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둘이 완전히 같은 사람 된 거야.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어떤 입장? 고향을 잃어버린 떠돌이. 다른 색깔로 칠할까요? 원래 빨간색도 좋기는 한데 빨간색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정말 소설이 이렇게 딱 끝나. 궁금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일단 이 둘이 가야 할 길이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 둘은 어디로 갈 거야? 어둠 속으로 달려갈 거야. 이들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야. 정씨와 영달이 맞이하게 될 어두운 미래를 암시합니다. 다음 이렇게 문장 진짜 소설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요? 등장인물의 중심에서 객관적인 대상인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지면서 여운을 형성합니다. 사람 얘기하지 않고 기차 얘기하면서 여운을 남긴다. 확인 됐을까요? 대놓고 요거 서술형 문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멘트는 외워놓는 게 좋다. 됐고 다음에 중요한 건데 여기 필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체크해 드리지 않았어요. 뭐냐면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건 과거, 평화롭고 작은 삼포. 네모로 표시해 놓은 거는 개발, 이미 변해버린 삼포의 모습.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해놓고 같은 것끼리 묻기. 아니면 이 5개 중에 다른 거 하나 찾기. 뭐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다 라는 것들 됐고요. 다음 이 노인의 말에서 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옆에 거 봐야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는다.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간접적인 비판. 작가가 할 말을 노인이 대신해 주었다. 오! 심장 녹아났어. 그 말을 들은 정씨의 심정은 기대감 가지고 있었지만 삼포가 개발됐다라는 말을 들으며 고향 상실에 대한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에이 식빵
이러면서 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그게 허락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페이지. 삼포의 변화,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고 있죠. 현재만 볼게요. 현재 산업화로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 그래서 정씨는 유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까 노인의 역할 보라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삼포의 모습을 정보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 하늘을 잇는 법이야 라면서 작가의 의식을 대변해 줍니다. 공사판이 생겼다라는 말에 영다리는 옳다구나. 영다리에게 있어서의 삼포는 일하는 공간인 거고, 정씨에게 있어서 삼포는 이제 잃어버렸지. 이제 나 진짜 떠돌이가 되었어. 이 이야기. 결말의 의미 초록색 체크하고 있었죠? 눈발이 날려 어두워. 아,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겠구나. 가도 인생 순탄치 않겠구나. 눈 맞는 민주 고달프게 살아가겠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이제 살살살살 몇 개 밑줄만 그으면서 갈 거예요. 왼쪽에 내가 읽은 삼포 가는 길 볼 거 없어. 영시, 정달, 왜 이래? 영다리, 정시, 백화 어떤 사정인지는 다 알고 있죠. 공통점 정도만 확인할까요?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닌다. 하층민이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며 유대감을 느낀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있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이런 노래도 있어. 근데 그 노래는 소설과는 다르게 너무 즐거워. 삼포로 나는 가야 해. 뭐 그냥 그런 박자가 있어. 되게 근본 없는 노래 부르는 것 같지? 나중에 혹시라도 듣게 되보면 되게 비슷하게 불렀네? 그런 느낌 들걸? 영달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백화와 떠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 페이지. 삼포 가는 길의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70년대에 60년대 축적되어 온 경제개발로 인해 70년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소설에선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농어촌의 해체, 농어민의 고향 상실, 도시 빈민층의 형성.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자체가 70년대 산업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근데 그런 것 같아. 산업화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어.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삼포가 상징하는 것 빨간색이네요. 정씨에게 있어서 어디가 있냐? 정씨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 하지만 이제 삼포 있어 없어? 없어졌어. 본연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린 농어촌. 70년대 상황을 참고하여 정치와 영다리 삼포에서 어떻게 살까? 기차는 눈발을 헤치며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지 쉽지 않게 살 거예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제지. 근대화로 인해 본원적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고향과 당대의 시대 상황.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고향 상실하고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모습.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유사합니까?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서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들었던 그 뉴스에 나온 멘트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은 이전 세대보다 가난해질 최초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엄청 사실은 무서운 말인 거야. 현상 유지를 못하고 꼬라박는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근데 그런 세대에 그런 거에 직격탄을 맞는 게 여러분 세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종잣돈을 잘 만들고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끊임없이 자꾸 고민해야 돼. 나처럼 이상한 주식에 손대가지고 마이너스 80% 나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웃어? 마이너스 80%에 웃어? 웃어야지. 어떡할 거야? 운다고 몰라? 다음 페이지. 사건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현대 소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일단 요거는 말을 기억합시다. 소설은 서정서사 교술극 갈래에서 서사갈래에 해당합니다. 서사갈래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서사, 사건을 풀다. 사건을 푼다고 갈등이 중심이 된다. 이 작품의 결말 부분입니다. 사건이 해결되거나 인물의 갈등이 해소됐나요? 아니요. 얘는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음. 이렇게 결말 부분 이외에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정확한 결말 보여주지 않고 암시적 표현으로 결말 맺고 있다. 빨간색 체크. 산업화에서 고향상실 소외된 민중의 고달픈 운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서경이 아저씨 소설 쓰다 말았네가 아니라 아주 의도된 거다. 심청전의 결말은 어때요? 행복한 결말. 삼포 가는 길은 불확실한 결말.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 놨었던 거, 백화 잡아달라는 부탁 받았었다라는 뭐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돈 준다는데 돈 포기하면서도 같이 간 것 자체가 이미 이들 사이에 연대감이 싹틀 거구나를 암시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79, 80페이지 두 페이지에 빈칸 있죠. 빈칸 지금 시작.